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학부모님이 한 40분 정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DIS 입시 시즌이라 그런지 그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웨비나 참석을 해주세요. 사실 DIS 입시가 매년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팩트지만, DIS 관련된,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DIS에 보냈을 때 학교 생활은 어떤지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DIS 오픈하우스가 진행이 되잖아요, 매년. 근데 사실 거기서 공개되는 정보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좀 진로나 대학 쪽으로 좀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DIS 학교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뭐 학업이나 뭐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DIS, 즉 대구국제학교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거고요. 다시 한번 실제 뭐 웹 서칭이나 오픈하우스 가셔서 받아보실 수 없는 정보로만 최대한 모아봤으니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웨비나를 진행하는 저희 에듀게이트 패컬티는 대표 원장인 저 매튜랑 여기 계시는 대표 컨설턴트 데이비드 쌤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구국제학교 DIS의 정규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한국학교를 보시면은 한국학교도 매 요일마다 이렇게 수업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대구국제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요일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블루데이 그리고 그린데이 두 가지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 이 표에 보이시는 것 같이 그린데이 때 4과목, 그리고 블루데이 때 4과목, 총 8과목을 학생들이 듣게 되는데요. 그 8과목은 이제 학생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선택 과목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네 가지, 총 8가지 수업 중에 한 가지 과목을 무조건 러닝 랩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러닝 랩은 굳이 한국에 있는 수업과 비교를 하자면은 자율학습, 자율수업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선생님과 가서 미팅을 하고 싶다. 혹은 나의 프로젝트 혹은 리서치 이런 부분들에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다 할 때 그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년과 무관하게 이제 제2외국어, 중국어 혹은 스페인어, 그리고 파인 아트, 음악 혹은 미술 과목에서 학생들이 과목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제 AP 수업 혹은 다른 과학 수업에 대해서 그런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내용과 학생들의 진로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 매튜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DIS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25명 정도 졸업을 해요. 2024년 졸업생 같은 경우는 클래스 사이즈가 22명으로 굉장히 소수정예고 작은 학교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과목의 선택 옵션이 넓어진다고는 해도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뭐 엄청 대형 국제학교, 뭐 서울권, 제주권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퍼블릭 하이스쿨이나 뭐 보딩보다 수업의 선택지가 좁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다양한 진로에 맞게끔 최대한 알차게 구성을 해놓은 학교가 DIS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DIS에 있는 과목으로 어떠한 전공 방향으로 수업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시스템이 다 잘 잡혀 있습니다. 가령 내가 공대나 이공계를 가고 싶다. 아니면 뭐 내가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생물학, 뭐 프리메드 라우트로 가고 싶다. 그러면 사실 어, 과학 네 과목에 대한 수업이 다 개설이 되어 있어요. 뭐 physics, 물리학, chemistry, 화학, calculus, 미적분학, 그리고 CS, 컴공 이런 식으로 수업들이 다 개설이 되어 있고 참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그냥 겉핥기식으로 배우고만 싶다. 아니면 그냥 학점을 채우고 싶다. 그러면 제너럴을 듣는 거고 아니면 아 나는 이 수업에서 좀 더 파고 들어가지고 이 전공 분야를 살리고 싶다.
그 대학 원서에 있어서 이런 어려운 과목들을 들었다는 걸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AP 레벨까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AP를 모르시는 학부모님들께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AP는 Advanced Placement고요. 즉 대학 학점 선이수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대학 레벨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fast pace고 내용도 비교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학 계열,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리메드를 가고 싶다. 아니면 뭐 난 치대를 가고 싶다. 프리덴트.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바이올로지, 생물학, 케미스트리, 화학, calculus, 미적분학 이런 식으로 수업이 다 개설돼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당연히 이 세 과목을 AP까지 듣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미술 계열이다, 예체능 쪽이다. 똑같아요. AP Arts도 있고 English, Calculus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보면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옵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과목, 어떤 진로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럼 그거에 맞게 4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학년은 AP를 두 개, 한 개로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어, 한 개 아니면 두 개고요. 10학년의 경우는. 그리고 11학년 네 개, 그리고 12학년 네 개.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AP 같은 경우는 많이 듣는 게 좋고요. 뭐, AP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다익선이에요. 얼마나 이 학교에서 내 본인을 챌린지 했냐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수업들이 있고 정규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나 대학 방향에 맞게 전략적으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뭐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구국제학교의 정규 수업 말고는 학생들이 또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방과후 활동, After School Activity, 그리고 런치 클럽, 이제 점심시간 때 짧게 하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대구국제학교의 동아리나 혹은 방과후 활동의 경우 선생님들이 이렇게 직접 개설하셔서 하기보다는 좀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와 관련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의학 쪽으로 아니면 생물학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 학생이 개설해 놓은 바이오 클럽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본인의 진로와 이렇게 크게 관련이 있는 동아리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 측에다가 특정 서류를 제출하면은 또 심사를 통해서 되게 동아리 개설에 있어서는 학교가 좀 학생들한테 되게 선택권을 많이 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운영을 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동아리 개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업 관련 동아리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이공계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경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클럽 이런 곳에 가입해도 되고, 또 혹은 나는 바이올로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구국제학교에 있는 KSBC 클럽에 가입해도 되고, 또 나는 수학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 또 Math Competition 클럽 들어가면은 교과에 있는 수학 내용 외에도 조금 더 이렇게 고급 수학 개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활동들도 할 수 있고, 또 저런 활동들이 대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학생들에게서 되게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사실 정규 과목 외에 내가 어떤 특정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 특정 활동에 대한 나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되게 선호하는 그런 요소들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적게는 뭐 3개, 4개, 많게는 이제 8개까지 런치클럽하고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방과후 활동, 엑스트라 커리큘러 같은 경우는 되게 잘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밑에 예제도 2개를 추가시켜 드렸는데요. 내가 컴퓨터 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AP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동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수준 높은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들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내가 나는 뭐 바이올로지 or pre-med 이런 거 하고 싶다. 나는 의사 되고 싶다. 뭐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P 바이올로지 그리고 이 바이올로지 클럽인 KSBC를 통해서 정규 수업 외에도 조금 더 이제 의학 쪽의 연구 경험이라든지 리서치 경험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좀이 학업 관련된 클럽들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실 학생들이 취미를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동아리들도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보드게임 중에 하나인 루미큐브 클럽도 있고, 뭐 만약에 내가 댄스부나 아니면 뭐 그런 공연팀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일루전 댄스 팀도 있고, 내가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방송을 찍고 이런 거 좋아한다 하면은 이제 저희 학교에 대구국제학교에 립스키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제스트림도 하시면 되고, 또 뭐 체스 클럽, 락 밴드 등등 학생들이 취미를 추구할 수 있는 클럽들이 되게 다양하게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동아리들이 학생들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고,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있는 동아리들은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개입이 되게 많아지게 돼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또 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어떻게 홍보를 할지 등등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학생들이 직접 하게 되면서 해당 경험들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러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간략하게 방과 후 활동의 다른 부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미국 학교 하면 뭐겠어요? 스포츠죠, 운동이죠. 한국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뭐 서울권은 본인만의 리그가 있잖아요. 카약이라고 해가지고 서울권 국제학교끼리 뭐 다양한 뭐 스포츠 연맹이 잘 되어 있어요. 뭐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뭐 배구면 배구, 뭐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허나 DRS 같은 경우는 그런 서울권 국제학교에 비교해서 운동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미술이나 음악이면 모를까. 예체능 쪽에서 운동을 시키려면 뭐 DRS를 보내는 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뭐 운동에 관심이 있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뭐 varsity 캡틴이나 뭐 그런 것들 하면 뭐 코치 포지션까지 따면은 레주메에도 좋잖아요. 사실 요즘 탑 20 대학교들은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운동에서 나오는 그 스포츠 정신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 DIS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캑이라는 국제학교 연맹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스캑은 Southern Korean Activities Conference라고, 서울권 말고 제주권 말고 그러니까 한국의 그 남부 쪽에 있는 국제학교들의 연맹이거든요. 뭐 가령 어느 학교들이 있냐면 뭐 부산에 있는 ISB나 BFS, 아니면 뭐 광주에 있는 KFS, 그리고 뭐 한동에 있는 HIS, 뭐 이런 식으로 지방권 국제학교들이 만든 연맹이다. 그래서 매년 쿼터별로 스포츠가 달라요. 1쿼터는 볼리볼, 2쿼터는 바스켓볼, 뭐 3쿼터는 풋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DIS가 키색은 즉 제주권 리그거든요. 뭐 NLCS, 브랭썸홀, 뭐 KISJ, 뭐 세존, 이런 학교들이 가입되어 있는 연맹인데 최근에 거기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꾸준하게 키색 참여를 하려고 제주도에도 가고 있고, 쌤들이 인솔 하에, 그리고 뭐 대구에서도 몇 번 뭐 토너먼트 경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DRS가 athletics, 즉 이 운동 면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냥 뭐 팀이 몇 개 있고 딱히 그렇게 정규화된 시스템은 아니었는데, 뭐 완전 미국 학교 같이 이제 뭐 varsity, 뭐 junior varsity, JV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뭐 좀 더 정규화 그리고 조직화를 해가지고 운동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만 보시면 아시잖아요. 요즘 운동하는 게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진행이 가능하다. 딱히 시간을 많이 빼먹지는 않아요. 뭐 연습은 하고 뭐 그렇지만 막 공부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뭐 대학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관점에서 팀워크나 뭐 스포츠맨십, 그런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아니더라도 살아가는데 중요한 밸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크게 사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운동 참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회는 우리 제옥쌤께서 마무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게 웨비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대구 국제학교에서 어떤 대회들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대구국제학교에서는 어떤 대회들을 호스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탠페어.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국제학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어, 과학의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리서치를 하고 그 연구 결과하고 과정을 이렇게 DS에 보면은 그 큰 강당이 있어요. 큰 강당을 이제 하루를 통째로 이 스탠퍼드 위에서 그 강당을 통으로 쓰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책상 쫙 깔아놓으면은 그 위에다가 팜플렛도 깔아놓고 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내가 이런 리서치를 했고 과정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랩탑 올려놓고 저는 이러이런 리서치를 했고 그 결과 이러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과학 공모전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과목도 되게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수학, 물리, 생물, 화학, 심리학, 공학 이렇게 웬만한 과학 과목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스탠페어에서 그러니까 대구국제학교 스탠페어에서 1등 혹은 2등을 수상하면은 각 과목마다 이제 DIS 대표로 선발이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DIS 1등, 2등, 물리에서 DIS 1등, 2등 이런 식으로 대구 국제학교의 대표들을 쫙 뽑아놓고 그 대표들을 이제 스객 스탠퍼라고 하는 데다 보내요. 스객은 아까 매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서울권, 제주권 국제학교들 제외하고 이제 남부에 있는 국제학교들 연맹인데 그 연맹에 가입된 국제학교 소속들 대표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DS 스탠퍼는 예선, 스객 스탠퍼는 본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저희가 물론 대구 국제학교하고 체드윅 국제학교 입시만 이렇게 지금은 제공한다고 쓰여져 있지만 그 대구 국제학교 입시를 통해서 연이 닿은 학생하고도 지금 꾸준히 컨택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도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대구 국제학교 스탠퍼드 프로젝트를 준비시키고 또 그 학생이 물론 이제 원래 발표도 잘하고 과학에 흥미도 많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이제 화학 부문에서 2위를 하고 또 스캑스텐 페어로 가서 또 좋은 결과를 받은 경험이 있었죠. 그 학생이.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학생들이 이건 좀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스탠페어에서 리서치한 거를 이제 또 좀 전문적인 논문으로 바꿔서 써요. 그래서 그 전문적인 논문을 대한민국에 있는 KSF라고 하는 이제 논문 대회가 있는데 또 거기 제출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수상을 하고 또 결과가 좋으면은 국가 대표로 선발이 돼서 또 국제 대회에 나가고 그래서 좀 그런 트랙을 타는 학생들이 좀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대구국제학교에 Problem Solving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좀 되게 특이한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미적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건데, 그 수업 시간 내에 이 스탠퍼드 애들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또 웹사이트도 만들고, 학생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도 주고 이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학기 시작하고 스탠페어 있을 때까지는 이제 스탠페어에 집중을 해서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스탠페어를 제출하면은 대부분 결과가 좋게 나와요. 왜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리서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보장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또 그 높아진 퀄리티를 발표 연습이나 또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상의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깔끔한 프로젝트로 완성시킬 수 있다. 이런, 이런 수업도 있고요. 또 이제 다음으로는 MUN, Model United Nation인데 이거는 사실 국제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님이라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적다라고 예상이 될 정도로 정말 국제학생들 사이에선 인기가 많은 대회죠. 이제
저희 UN 회의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 UN 그 토론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UN에서 실제로 다룰 법한 좀 국제적인 이슈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외교적 능력하고 또 말하는 능력 등등 이렇게 되게 중요한 학생으로서의 중요한 그런 스킬들을 익힐 수 있는 대회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또 대구국제학교 방과후 중에 MUN을 준비하는 방과후도 또 따로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과후를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연습을 하고 MUN에 참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 것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DRS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어요. 뭐, 코र्스부터, 뭐, 방과후, 뭐 대회 이런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사실 이런 정보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뭐 웹사이트 학교 웹사이트를 뒤지고 인스타그램을 뒤지면 뭐 알겠지만 알 수야 있죠. 근데 뭐 이런 좀 학교 내 정보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좀 취합을 해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벌써부터 질문이 막 올라와요. 좀 중요한 것들로 추릴게요. 저희가 뭐 시간적 제약도 있고 하니까.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동아리 가입 관련인데, 동아리 가입이 자유로운지, 이거는 재욱쌤이 한번 핸들해 주세요. 네, 대구국제학교가 사실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아리가 있다고 해도 막 멤버가 너무 많아서 동아리 운영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사실 못 들어본 것 같고요.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런치클럽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과후 활동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웹사이트에 방과후 신청 그 포탈에 들어가면은 방과후 활동마다 이렇게 정원이 다 있어요. 뭐 어떤 방과후는 20명, 어떤 방과후는 30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정원이 다 차면은 원래 형식상으로는 이제 멤버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긴 한데 이제 가끔씩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 선생님 저 정말 가입하고 싶은데 자리가 너무 빨리 차서 신청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두 자리 정도 다 늘려주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죠. 가입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DIS는 또 특히 소수 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게 그런 동아리는 학생들 위주예요. 그래서 좀 많이 진보적이고 자유롭다. 두 번째 질문은 선택 과목은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가? 우선 이거는 뭐 분야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초등부다. 그러면은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옵션이 많이 없어요. 그냥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되고 그 선택 과목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2 외국어라든지 뭐 예체능 그런 것들도 초등학생들은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면서부터 좀 달라지는데 이제 중학생 때부터 언어를 선택하게 되죠. 뭐 중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예체능도 어, 기술 과목도 있어요. 테크놀로지도 있고, 그리고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이러고.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굉장히 옵션들이 많아져요. 사실, 이제 11학년, 12학년쯤 되면은 학생들끼리 다 스케줄이 달라가지고, 같은 학년이어도 스케줄이 다 달라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학교가 적다 보니까 개설할 수 있는 수업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이 수업을 올해 이렇게 두 개를 듣고 싶었는데 이게 수업이 그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듣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좀 어저스트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한 번씩은 발생을 해요. 근데 학교 자체에서 굉장히 학점이나 그런 거를 클리어하게 안내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가 이런 거를 뭐 이런 과목을 듣고 싶으면 뭐 90, 10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수강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아웃라인을 해줘요. 카운셀러가.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AP 같이 어려운 과목들은 그 담당 선생님한테 그 어프로벌이나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뭐 본인 그 학교 생활을 이상하게 하지 않은 이상 그런 거 사인 안 해줄 확률은 없고요. 그래서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은 학교에서 제약은 있다. 근데 뭐가 됐든 내가 여기서 최대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AP도 매년 4개 들을 수 있고 다양한 과목으로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선택 과목은 그냥 그 학년에 맞게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좀 특이한 질문이네요. 저희 아이는 치대를 보내고 싶은데 만약에 DIS에 들어간다면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재욱쌤께서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네, 치대
치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DIS가 또 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로도 유명하긴 해요. 사실 NYU라든지 뭐 UOP라든지 매년 붙는 학생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음, 그 수강 신청 같은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학년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수업은 아마 다르게 될 거고 하지만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학년에 모두 거쳐서 좀 통일되는 그런 답변을 드리자면은 우선 의학 관련이니까 당연히 생물학, 바이올로지, 그리고 화학, 케미스트리,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calculus 같은 경우도 들으면 좋고요. 그리고 미국 대학 입시 특성상 이제 AP 과목 같은 거를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으니까 그 chemistry, biology, calculus 외에도 이제 학생들이 듣고 싶은 AP 과목이 있다 하면은 또 충분히 듣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학교 수업만 가지고는 프리메드 그런 치대나 의대에 붙는 거는 조금 어려운 수도 있다라고 이게 솔직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죄송해요. 저희가 이 웨비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질문을 몇 개밖에 못 받아요. 마지막 질문은 아까 러닝 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수업이냐? 간단해요. 그냥 보통 저희가 뭐 고등학교 한국 고등학교는 야자 시간 있잖아요. 뭐 자율학습 시간 하면서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교실에서 학생들이 할 거 하는, 원하는 거 하는 수업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어떻냐면 러닝 랩이다. 그러면은 쌤이 그냥 출석 부르시고 그냥 애들 그냥 일할 거 하라고 냅둬요. 그래서 뭐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과목이 좀 어렵다. 내가 지금 물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뭐 그 쌤한테 찾아가가지고 상의를 하던가 아니면 DIS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시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제시를 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까지 낼 숙제가 있다.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면 그때 하면 되고 아니면 나는 좀 고민이 있어서 뭐 좀 상담을 받아야 돼. 아니면 대학 관련 상담을 받아야 돼. 그럼 카운셀러한테 가는 거고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딱히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시간 학생들이 할 거 하고 그냥 자기 개발하고 학교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DIS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희 앞으로 웨비나 쭉쭉 많이 진행하니까 매주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다 토픽이 달라요. 그러니까 꽤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꾸준한 참석 부탁드리고 이번에도 많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 질문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저희 에듀게이트 카카오 채널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제가 통화 상담으로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되면 되고요. 그리고 DIS 입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90% 자리가 찼어요. 저희는 학년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청 및 문의해 주시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표원장 매튜, 대표 컨설턴트 데이비드 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